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근의 뜻이랑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것은 하기 전에 중요한 논리를 하나 배웠는데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것은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되어야 된다 라는 주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두 다항식을 곱해서 0이라는 것은 P라는 다항식의 값이 0이거나 또는 Q라는 다항식의 값이 0이다 라는 주장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좌변을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바로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인데 자, 이 2차식을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죠. 지금 유리수 범위 내에서 자, x-3 x-5는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바꿔 적으면은 자, 두 다항식을 곱해서 0이 됐다는 것은 왼쪽에 이 녀석의 값이 0이거나 x는 3 또는 이 녀석의 값이 0이다. x는 5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를 구해 봤으면 내가 과연 구한 해가 정말 정답이 맞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해의 의미, 자, 해의 의미가 바로 이 방정식의 값에 이제 이 해를 넣었을 때 등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녀석이니까 각각을 대입했을 때 정말 이 등식이 참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2차 방정식 맞죠? 자, 우변을 보니까 중요한 체크는 0이다 체크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좌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는 인수분해의 다항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 항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제곱항 2개가 보여서 자, 이 녀석은 x를 제곱한 거, 이 녀석은 1을 제곱한 거. 혹시 2딴딴 해보니까 2x 맞춰졌어요. 그러면 가운데 1차항의 부호를 넣어서 이 녀석은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는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x-1의 전체 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 적어 볼게요. x-1 다항식 x-1 이렇게 곱해서 0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 볼게요. 여기. 자, 두 다항식을 곱해서 0이 됐대요. 그러면 한 다항식의 값이 0이거나 x는 1 또는 이 녀석의 다항식의 값이 0이다. x는 1. 이렇게 적고 보니까 느꼈나요? 해가 바로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같을 수가 있구나. 같을 때는 중복해서 적지 않고 그냥 하나만 적습니다. x는 1 이렇게 해를 적으면 되고 굳이 이게 중복된 근이라고 표현을 해줄 때는 중근이라는 말을 적어도 돼요. 물론 생략을 해도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해가 몇 개 나왔어요? 2개가 나왔는데 오늘 했는 문제를 보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1개 나올 수도 있다. 엄연히 따지면 2개 다 구해봤는데 그것이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 1개가 되더라. 자, 오늘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방금 전 단어가 조금 소개가 되었는데 중근,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될 때 이 해를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어렵지는 않죠. 중복된 근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교과서에 따로 정리는 안 돼 있지만 2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죠. 도대체 어제 있는 것은 중근을 안 갖는 녀석들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곱해서 0이 되었을 때 적어도 둘 중 하나가 0이다 라는 논리를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이 는 0 형태에서 좌변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같은 거 두 개의 다항식으로 분해가 된다면 우리는 같은 식 또는 같은 수의 거듭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는 0. 이럴 때 튀어나오는 해들이 같으니까 바로 중근이 될 것이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0이 아닌 상수 k가 곱해져 있더라도 이 녀석은 방정식, 그 이전에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k로 나누면은 사라지겠죠. 또 이런 형태만 남기 때문에 또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우변이 0인 상황에서, 중요해요. 우변이 0인 상황에서 좌변이 완전 제곱식일 때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런 형태가 될 때, 물론 k가 0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면 바로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습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은, 자,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가 0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x제곱의 개수 a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0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말은 2차 방정식이 나타나 있을 때 2차 항의 개수를 나누어서 1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꼴을 잠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되겠죠. 꼴을 무조건 만들 수 있으니까. 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거의 스킬은 외우고 있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바로 x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어줘야지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유도해보면 되겠죠. 자, 따라서 P와 Q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Q는 바로 이 P의 반은 2분의 1을 곱한 거죠. 2분의 P 이것의 제곱이다. 요 관계식을 만족하면 언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에서 X항의 개수 P와 상수항 Q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면 바로 중근을 갖더라 하는 겁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먼저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의 문제를 풀고 답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1번 보니까 자, 우변을 보니까 는 0이에요. 그리고 좌변을 보니까 자, 완전 제곱식인 게 느껴지나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체크가 쉽죠. x의 개수 마이너스 4, 이것의 반 마이너스 2, 이것의 제곱이 상수항 4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자, 아니면 2단단으로 확인해보면 이 녀석은 x를 제곱한 거, 이 녀석은 2를 제곱한 거. 자, 2단단
4x 맞춰지죠? 그럴 때 여기에 부호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결국 x-2의 제곱은 0 이렇게 좌변을 인수분해할 수 있고, 자, 이것의 해는 바로 이 1차 식이 0이 되는 값 x는 2라는 중근을 갖습니다. 자, 해를 구한 다음에 이것이 구한 해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2번, 마찬가지로 우변은 0이에요. 그럴 때 좌변을 보니까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확인이 쉽습니다. x의 개수 6의 반, 3. 이것의 제곱, 9. 맞춰지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중근을 갖습니다. 자, 3번. 우변 역시 는 0이에요. 그럴 때 좌변을 보니까 항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 2개의 항이 제곱으로 구성이 됐다. 보이죠? 그래서 점검해보면 이 녀석은 2x를 제곱했고요. 이 녀석은 5를 제곱했어요. 그럴 때 2 딴딴 20x 맞춰지기 때문에 여기에 부호를 넣어서 2x 플러스 5의 제곱은 0이다. 따라서 중근을 갖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5. 자, 4번. 자, 지금 우변이 0이 아니에요. 그러면 괄호를 풀어서 전개를 한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해서 2차 방정식을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은 0.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 따라서 x는 4 중근을 갖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바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두 번째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바로 제곱근의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개념. 그러면 우리 개념을 제일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제곱근이란 제곱해서 자, A의 제곱근 따져봅시다.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A의 제곱근의 뜻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는 과정이었죠. 그것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을 제곱했더니 A가 되더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바로 a의 제곱근이었어요. 기억나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가 된다. 제곱해서 4가 된다. 그러면 x는 바로 누구?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x제곱이 5가 된다. 제곱해서 5가 된다. 우리가 아는 유리수 범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호를 도입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a의 부호에 따라서 이것의 제곱근의 개수도 따져봤었는데 a가 0보다 크면 a의 제곱근은 2개가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이면은 a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a가 음수면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방금 여기에서 다 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복습만 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즉 2차 방정식 푸는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x제곱은 4. 자,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2차 방정식. x제곱은 5. 또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해를 구했어요. 이렇게.
제곱근의 개념을 통해서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자, x제곱은 어떤 수,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는 x는 풀마 루트 이 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x제곱은 어떤 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바로 해를 구하기가 쉽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4x제곱 마이너스 12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려고 보니까 1차항이 없어요. 그러면 적당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하고 4로 나누고 하다 보면 이러한 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4x제곱은 12, 4로 나누면 x제곱은 3. 따라서 x는 바로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바로 풀마 루트 3 이렇게 튀어나오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봤을 때 1차항이 없죠. 그러면은 이 항에서 x제곱은 20. 따라서 x는 풀마 루트 20.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하면 x는 풀마 2루트 5 이렇게 해를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해가 몇 개 나왔다? 2개가 나오네요. 이번에 식을 쫙 봤을 때 바로 x항이 없죠. 그러면은 x제곱은 수 정리가 되겠죠. 5x제곱은 넘어가서 9. x제곱은 5분의 9. 따라서 x는 풀마 루트 5분의 9. 그런데 루트 9는 3으로 표현이 되니까 x는 풀마 루트 5분의 3 이렇게. 그런데 우린 유리화하는 게 더 예쁘죠. x는 풀마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곱근의 개념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 이해 잘 해서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꼭 x제곱은 수, 요 꼴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것도 이 개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면 x가 포함된 1차식 이 덩어리의 제곱이 수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곱근의 의미를 통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x가 포함된 식 이 덩어리의 제곱이 수로 표현이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16 이렇게. 자, 우리는 x제곱이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x는 풀마 루트 a가 되듯이 어떤 하트의 제곱이 a다. 그러면 하트는 풀마 루트 a. 자, 어떤 덩어리의 제곱, 이 덩어리 전체의 제곱이 a다. 그럼 이 덩어리 전체는 풀마 루트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꼭 한 문자에 대해서만, 특히 x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너무 익숙해하지 말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를 넣어서도 그 의미를 되짚어 보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 플러스 1, 이 덩어리 전체의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은 풀마 루트 16, 바로 풀마 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자, 이 녀석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 풀마 4예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마이너스 1 플러스 4 하는 거 x는 3 또는 하나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덩어리를 한 번에 보는 게 조금 힘들어요 하는 친구는 한 번 더 과정을 요 사이에 끼워 넣어서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라지 t라고 치환을 해서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돼요? t의 제곱이 16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잘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t는 내가 잠시 동안 빌려 쓴 문자죠. 원래 t는 뭐다?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다시 대입을 해주면 x 플러스 1이 풀마 4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풀마 4다. 라고 해도 되지만 자, 이것을 하나로 덩어리의 제곱이 숫자다. 덩어리의 제곱이 숫자다. 그러면은 제곱근의 개념을 이용해야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지수가 포함된 덩어리의 제곱, 나머지 숫자. 뭔가 정리가 잘 되겠다. x-2의 제곱이 12.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x-2의 제곱은 6. 자, 보이죠? 덩어리의 제곱이 숫자다. 덩어리의 제곱이 숫자다. 항상 해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덩어리의 제곱이 숫자다. 해가 존재하려면 여기 부분이 해인데 이 녀석이 존재하려면 덩어리 제곱이 수다. 이 수가 반드시 양수여야 되는 조건은 당연히 지금 깔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덩어리 제곱이 숫자다. 그러면 그 덩어리는 풀마 루트 6이다. 제곱근의 개념. 따라서 x는 2 풀마 루트 6이다. 자, 지금 유리수, 무리수, 덧셈. 더 이상 해결이 안 되죠. 이것이 해가 됩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을 적어 봤어요. 자, 오늘 학습한 내용 뭘 했냐면 중근의 개념을 했고 또 제곱근을 이용해서 자,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랑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자,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때는 한계점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에서만 하기 때문에 모든 2차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수의 범위에서는. 자, 따라서 여기가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었죠. 자, 우변이 0일 때 좌변이 인수분해가 가능해야지 해를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 했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항상 가능할까? 자, 이 정답은 다음 시간에 개념과 관계가 되는데 스스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에서 2차 방정식이 해를 가질 조건을 자, 그것은 바로 x제곱이 수로 표현이 되거나 또는 x가 포함된 1차 항의 제곱이 수로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바로 해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x제곱이 a라면 해를 가질 조건은 뭐가 되나요? 그렇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a가 0보다 크면은 해가 2개 가지고 a가 0과 같으면은 해는 하나. 이 방정식에는 x는 0이라는 해를 갖겠네요. 자, 이 꼴도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a의 제곱이 어떤 수, t가 되었다. 그러면 해를 가지려면 바로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좌변을 x에 관한 어떤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우변을 상수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상수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2차 방정식은 해를 가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2차 방정식 x 플러스 7 전체 제곱은 24k의 해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오늘 배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k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24에 이 k를 곱해도 얘는 수겠죠. 수. 자, 그러면 우리는
덩어리의 제곱, 덩어리의 제곱이 수다. 바로 제곱근의 개념에 의해서 이 덩어리는 풀마 루트 24K 이렇게 되겠죠. 자, K가 자연수기 때문에 루트 안에 양수 조건 만족했죠. 그런데 자, X는 얘 넘기면 마이너스 7 풀마 루트 24K예요. 자, 지금은 루트라는 기호가 보여서 무리수일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데 정수가 되려면은 바로 루트 기호를 없애는 방법. 루트 안의 수가 제곱수일 때 없어진다는 그 개념이 기억이 나죠. 따라서 이 루트 안을 제곱수로 만드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상수 A래요. 그러면 여기가 수. 자, 그러면 어떤 덩어리의 제곱이 수로 표현이 되죠. 양변을 9로 나누면 x-2의 제곱은 9분의 a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덩어리 제곱이 수예요. 그러면은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x-2는 풀마 루트 9분의 a 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되죠. 자, 따라서 x는 자, 지금 a가 양수기 때문에 9도 양수기 때문에 각각의 루트로 표현이 되고 자, 루트가 벗겨지니까 2 풀마 3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고 자, 이것을 계속 따져 나가면 문제 푸는데 좋은 실마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드는 생각은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해를 다시 2차 방정식의 대입, 미지수 x의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 라는 뜻이죠. 지난 시간에 미리 살펴본 문제와 비슷하게 접근을 해보면 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이 방정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방정식에서 살아남는 문자는 하나밖에 없죠. A. 따라서 A 조건도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같이 활동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할게요.